안녕하세요. 작은기업 사장의 도서관의 이국섭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정조처럼 소통하라 2부 순서 책 속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간의 평등한 소통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실려 있습니다. 2011년도 대전시 유성구에 있는 안정나씨 문중에 분묘를 이장하던 중에 목관 속에서 한 여인의 미라가 발견되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해강묘라는 목관 주변에 해반죽을 발라 완전히 밀폐시킨 그런 무덤이라는 독특한 장례 풍습이 있었는데, 그로 인해서 오늘날까지도 시신이 썩지 않는 미라가 계속 발굴되고 있습니다. 또한 목관 속에서는 의복과 백자 등이 출토되었고, 미라의 머리맡에서는 남편이 나신글이 쓴 한글 편지도 발견되었습니다. 확인해본 결과 나신글이라는 사람은 15세기 중반에서 16세기 전반에 살았던 사람으로 대전 부근 해덕에서 군관으로 근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의 편지는 1490년대에 쓰인 걸로 추정이 됩니다. 이로써 나신글의 한글 편지는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편지로 판명되기도 하였습니다. 나신글은 성리학의 뿌리 깊은 조선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부부들보다도 더 애정 깊은 표현을 솔직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집에도 다녀오지 못하니 이런 민망한 일이 어디에 있을까? 울고 가네. 이런 민망하고 서러운 일이 어디에 있을까라고 하면서 아내가 보고 싶다거나 울고 싶다는 표현을 서슴없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편지 속에서 계속 뭐뭐 하소, 뭐뭐 하네라고 경어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편지 끝부분에는 아내에게 올립니다라고 적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한편 남편을 변화시킨 쪽지 편지 중에서는 정일당이 오늘의 문자 메시지와 같이 짧게 쓴 편지라는 독특한 소통 수단을 통해 남편의 멘토 역할을 했습니다. 당신은 남존여비의 엄격한 가부장제 사회이었고 남편이 바깥에 있는 서당에 있었기 때문에 쪽지 편지는 남편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를 조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그 내용도 성격이나 생활습관, 학문, 스승, 인간관계, 손님 접대 등 다양한 부분이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쪽지 편지는 아내의 잔소리와도 같은 것인데 신기하게도 전혀 잔소리처럼 들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일당은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다양한 소통법을 구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에겐 엄격하였지만 남에게는 간대했던 진정한 조선시대의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한편 영혼을 매료시킨 감성적 소통의 대가 이순신은 도 채찰사 이원익에게 휴가를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편지는 이순신의 군사적 소통 능력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그야말로 뛰어난 편지인 것입니다. 편지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늙으신 어머니가 순천에서 피난살이를 하고 계시는데 근처에 음흉한 외적들이 진을 치고 있어 늘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장수로서 막중한 책임감 때문에 항상 걱정만 할 뿐 벌써 3년째 가보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 어머니가 편지를 보내오길 죽기 전에 꼭 한번 보고 싶다고 간절히 말했습니다. 과거 한경도 건관으로 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때도 살아생전에 약 한 첩 해드리지 못하여 평생에 한이 되었습니다. 이제 어머니는 81살이 되셨는데 만약 이번에 어머니를 뵙지 못하면 다시는 모실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다행히 지금은 전쟁이 잠시 소강 상태입니다. 고로 며칠 휴가를 얻어 늙으신 어머니를 뵙고 오고자 합니다. 물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기면 곧장 진지로 복귀하겠습니다. 이처럼 이순신은 왜 지금 휴가를 가야 하는지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자신의 마음을 진솔하게 표현하여 더욱 감동적으로 상대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상사를 설득하는 최고의 소통 능력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최철사 의원익은 어떤 답장을 보냈을까요? 논리적이면서도 애틋한 편지에 감동받은 그는 바로 휴가를 허락해 준 것입니다. 그 이외에도 많은 부분 속에서 좋은 내용들이 이 책 속에 많이 있습니다. 결국 이 책 속에서 우리는 다음에 사항들을 습득하여야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선현들은 본능적으로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관계인들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계시나요? 라고 저는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선현들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였습니다. 현대인은 지나치게 남을 의식하여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향이 아주 큽니다. 반면에 선현들은 지위 고하에 관계없이 남을 별로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솔직한 자세를 갖추는 것을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선현들은 소통할 때 아주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야만 오해가 없고 일하기도 쉽기 때문입니다. 특히 편지를 주고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내용을 최대한 자세히 쓰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선현들은 부드러운 소통법을 구사하였습니다. 특히 소통 능력이 뛰어난 이들은 지시형이나 명령형보다는 권유형이나 부탁형을 주로 구사했던 것입니다. 부드러운 소통은 소통의 목적을 좀 더 쉽고 깊이 있게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방법을 실천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뛰어난 소통가들은 유머까지 겸비하고 있습니다. 유머는 단지 남을 웃기는 것이 아니라 여유를 갖게 함으로써 친밀감을 더욱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방법을 활용해 보기를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소통의 측면에서 바라보면 위인의 모습도 새로운 각도에서 바라보는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보다 다양한 시각을 지니게 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역사 속의 위인들을 우리가 보고 싶은 부분만 바라보면서 우상으로 만들거나 혹은 신격화하기에 급급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완전 무결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사적인 인물이 한 가정의 아버지이자 남편이며 어머니이자 아내로서는 어떻게 소통했는지를 이 책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나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해주어서 너무 좋았고 여러분들에게도 이 책을 권하면서 읽고 좋은 기회를 갖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